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판매 가격은 얼마에 정해놓고 파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있었던 썰을 풀면서 마진율 책정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했던 일은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주는 일이었어요. 그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 교환해주러 방문해주는 사람 있죠? 그게 저였어요.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것보다 직접 내가 프리랜서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더 큰 돈을 벌 거라는 생각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정수기 필터 공장을 알아보고 찾아가서 대량으로 물건을 싸게 받았어요. 일단 첫 번째 거래처는 확보가 됐고 고객만 유치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필터를 싸게 교환해준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한테 맡길 줄 알았는데 이건 큰 오산이었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사업은 실패했고 대량으로 받은 이 필터 박스만 수십 박스가 남았어요. 이 많은 필터를 어떻게 처분하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든 처분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버릴 순 없고. 그러던 중에 우연히 중고나라 카페를 알게 돼서 거기서 판매를 시작하게 돼요. 정말 신기하게 사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판매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많이 팔린 건 아니고 한두 개씩 팔았어요. 그렇게 중고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던 중에 정품 필터를 취급하는 업자분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이분이 저한테 물건을 공급해 줄 테니까 한번 팔아보시라고 저한테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호환용 필터를 찾는 사람보다는 이 정품 필터를 찾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품 필터도 병행해서 같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판매를 하던 어느 날 저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어요. 정수기 기계를 취급하는 이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호에이 필터를 대량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양을 물어보니까 필터 종류별로 500개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필터가 4개가 있거든요. 당시 14인치 필터로 세디먼트 500개, 프리카본 500개, 카본 필터 500개, 멤브레인 필터 100개, 세라믹 필터 500개 이렇게 견적서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금액을 불러야 할지 이 감이 안 잡혀서 살짝 떠봤는데 다른 업체에도 전화를 해서 대략적인 시세는 알고 있으니까 매달 이 정도는 필요하니까 견적서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마땅한 직장도 수익도 없다 보니까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이 밤새서 생각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필터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매달 2,000개라고 하니까 이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500원씩만 남겨도 100만 원이에요. 근데 왠지 이 느낌이 있잖아요. 1,000원 남긴다고 하면은 연락이 안 올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 2,000원 불러봐? 아니야 500원이라도 남기는 게 나을까? 이거를 밤새 생각한 거예요. 저는 당시에 진짜 이 그릇이 작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500원 마진을 붙여서 견적서를 보냈어요. 그 견적서를 보시고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답이 왔어요. 가격이 너무 많이 든대요. 사실 저는 양쪽 이 거래처에서 중간에서 중개만 하니까 100만 원에 꽁돈이 생기니까 좋긴 좋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2,000원 불렀어도 제가 볼 때는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100% 했어요. 제가 당시에 상황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게 혼자만 심각하게 막 밤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매달 오더한다고 했었는데 첫 주문만 넣고 나서 그 후부터는 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날의 그 뼈아픈 경험 이후로 못 먹어도 고 일단 기왕 남기는 거 최대의 마진을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코스트코 상품을 판매할 때 마진은 몇 프로가 적당할까요? 일괄적으로 30% 잡고 올리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사실 안 가는 질문이지만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감이 없으셔서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상품을 등록한다. 얼마에? 당연히 먼저 시장 조사를 하셔야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 채널, 스마트 스토어면 네이버, 쿠팡이면 쿠팡 이렇게 판매하고자 하는 채널의 경쟁 판매자의 판매 가격을 보시고 금액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상품을 시장 조사를 하러 갔어요. 쿠팡에서 판매한다면 쿠팡에서 검색을 해야겠죠? 스위스미스 마시멜로우라는 상품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상품의 현재 아이템 위너 최저 판매 가격이 10,000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제 상품이 아이템이 위너가 되려면 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해야지 팔리겠죠. 그럼 이게 판매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9,900원에서 매입 가격을 빼고 판매 수수료를 빼고 포장비를 빼면 얼마가 남는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난다면 이 상품을 소싱하면 안 되겠죠. 코스트코에 있는 이 모든 상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검색을 하다 보면 마진율이 높은 상품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방법대로 소싱을 하시다 보면 판매할 상품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모든 상품에 경쟁자가 다 있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없는 나만의 상품도 생겨요. 혼자만 판매하는 그 효자 상품이 생길 거예요. 이럴 땐 판매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의 판매 가격은 일단 경험이 많아야 돼요.
판매 경험이 많이 부족했을 때의 제 경험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0% 마진으로 했는데 이게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판매 가격을 더 올려봐야겠죠? 15%로 올렸어요. 그래도 많이 나가요. 그럼 20%로 올려보세요. 그렇게 점차 판매가를 올리시다 보면 너무 올리니까 안 팔리네?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비싼 판매 가격을 책정한다면 반품이 들어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적당한 마진율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판매 가격은 얼마에 정해놓고 파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평균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